자, 두 번째 단원 일단 해봅시다. 급수입니다. 두 번째 단원 급수입니다. 이제 급수다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N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거 기억나죠? SN이라고 불렀어요. SN이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더 더할 거야. 더 더할 거야. 이렇게 더 더할 거야. 오케이? 더 더할 거야. 그러면 이거를 싹 다 계속 더 더하겠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를 이제 표현상으로서도 뭔가 좀 더 장치가 필요할 거고 자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할 거니까 자 이런 것들 좀 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급수는 쉽게 얘기해서 무한계 항을 몇 번 더한다? 무한번 뭐한다? 합을 한다. 항을 무한번 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라고 부르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라고 쳐. 자,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쳐.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게 항을 유한계 더하는 게 아니라 항을 무한번 더하면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면 자 이런 거야. 자 어떤 학생들이 어떤 애가 이렇게 야 이거 봐라 얼마 계속 0을 더하는 거네. 맞지? 계속 0을 더하는 거네. 값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어떤 애는 0이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 뷰씨 그게 아니잖아. 앞에 하나 딱 남기고 이렇게 더하면 1인데 족 봐라. 1이야. 맞지? 앞에 남기면 맞지? 뒤에 게 0이라고 하면 돼요. 자, 진짜 얘들아 머리가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렇게 얘를 S라고 두면 그치? 얘를 S라고 두면 S는 결국에는 의미하는 바가 S다라는 거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잘 봐 어떻게 하는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년의 이 녀석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1부터 시작한 걸 S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어차피 마이너스 S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 그러면 S가 얼마? 2분의 1 나오네. 야 진짜 한 가지 값을 하는데 다양한 값이 나오지. 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았겠지. 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막 합을 하나 보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가 조금 차이 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유한계에서는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했었는데 무한번 항을 합을 할 때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렇지. 여기에서는 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S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케이? 수렴한다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자 수렴 발산 여부를 모르잖아요. 모를 때 자 값을 가정하면 된다. 뭐 이런 사실들 등등등 여러 가지 다
조금 더 뭔가 무한계 항의 합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끝맺음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거잖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도대체 무한계 항의 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야. 자 그래서 봐. 내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가봅시다. 2분의 1이야.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4제곱분의 1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속담, 격언, 티끌모아 태산 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계속 티끌 같은 존재들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얘가 얼마예요? 얘가 2분의 1이죠. 얘는 얼마가 되죠? 4분의 3이 되죠. 얘는 8분의 7 얘는 16분의 15 맞지? 이렇게 되겠지? 계속 이런 질서를 유지되는 걸 계속 더해보면 1을 넘지 못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해당하는 체계를 조금 더 잡습니다. 어떻게 잡느냐 결국 얘가 S1이고 1항까지 함. 자 다시 볼게요. 얘를 자 2분의 1의 K승이 있을 텐데 시그마 K를 1부터 n항까지 더하는데 얘가 sn이라고 둔다라면 됐어요? sn이라고 둔다라면 얘가 s1이고 얘가 s2가 되겠고 얘가 s3고 얘가 s4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s1은 얘로 대응되고 s2는 얘로 대응되고 s3는 얘로 대응되고 s4는 얘로 대응된다면 sn은 n이 한없이 커지게 될 때에 sn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붙어 있을까? 1이죠. 이까지 돼요? 1이죠. 그러면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뭐가? sn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놨을 때 마치 이런 녀석처럼 특정한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자 근데 얘를 뜯어보면 의미하는 바가 뭔데? SN에 극한이 있으면 수렴한다. 이거예요. 끝이야. 오케이? 다른 거 없고 SN이 있어요.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S1, S2, S3 원래는 이게 수학 1을 할 때는 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나타내는 수열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합에 대한 수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부분합 수열이라고 불러요. 부분이야.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부분합 수열이라고 불러요. 부분합 수열 SN의 수렴성 여부로 급수의 수렴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이 녀석의 수렴 여부가 급수의 수렴 여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약속을 이제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끝이야.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얘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결국 누가 중요하다? 부분합. 수열이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고 부분합 수열이 발산하면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분합 수열 SN이 자 SN이 부분합 수열 SN이 있는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이 알파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수가 있어요. 급수도
수렴합니다. 급수가 수렴하는데 또 이 용어 몰라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자, 급수가 수렴하는데 수렴하면 뭐가 존재해요? 극한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극한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수렴하는 그 극한을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현재 그 급수의 합이 얼마나 될게야? 알파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지? 이까지 이해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매번 이제 급수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이 SN에 대한 구분을 위해서 뭘 해주느냐? 새로운 기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새로운 기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일단 얘를 한번 풀어 적어 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SN이죠. 맞죠? 얘는 SN입니다. 이까지 해되시죠? 이까지는 SN입니다. 그런데 자, 이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준다 하면 위와 아래의 표현은 동일합니다. 오케이? 됐죠? 위와 아래는 동일하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누구랑 동일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얘는 자,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기호로 시그마 n이 1부터 편하게 적는 거야. 계속 더해 나간다. 무한번 더해 나간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 뭘 할 수가 있어요? 얘가 급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급수야. 저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서 이미 알려진 바에 의해서 뭘 알아야 돼? 일단은 정보, 몇 가지 정보를 알아야 돼. 절차에 따라서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돼요? AK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알아야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AK라는 두 번째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얘가 두 번째 정보를 아셔야 되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이 두 가지를 취합하면 뭐가 구해져요? SN이 구해지니까 이 S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뭐보다?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여부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까지 됐지? 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게 극한이야. 수열이야. 맞죠? 극한이야. 극한인데 우리가 1장에서 배웠었던 극한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에서 뭐는 내 알바가 아니었는데 앞에 있는 a1과 a2와 a3는 전혀 내 알바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n이 한없이 커지니까. 맞죠? 그래서 초기 값은 그냥 뭐 했어요? 무시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느낌 그대로 급수에 가시면 조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급수는 뭔데? 누적이잖아. 계속 누적시키는 거잖아. 초기값 무시하시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급수와 수렴하는 이 극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자, 급수에서는 오히려 초기값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나요? 초기값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 누적되는 값이기 때문에 누적되는 양으로 값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값이 크면은 급수의 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 초반에 값이 크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 초기값을 반드시 체크를 하자 이 얘기야. 초기값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나 이런 것들에 주의를 조금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난다더라. 잘했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까지는 됐지? 이까지는 됐어. 자, 그 다음에 뭘 좀 보셔야 되느냐. 이 부분 봐야 돼.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이든 2든 3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문제에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얘를 잘 체크를 하셔야 돼. 2에서부터 시작했는지 3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저 잘 체크를 하셔야 돼. 경우에 따라서 3에서 체크하는데 자기 멋대로 1에서 체크하는 걸로 그냥 해가지고는 다 틀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첫째 항에서 시작하는지
그냥 시작을 잘 체크하자 이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AN이 붙는데 얘가 알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부분합 수열이 극한이 알파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거이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이야. 항상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누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봐. 값이 점점 커져. 그걸 더하면 돼. 말이 안 되잖아. 더하면 발산할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 일단은 급수가 수렴하는 형태들은 그 일반항들이 무조건 0으로 일반항들이 극한값을 0으로 가진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저게 왜 저러냐?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 내가 궁금한 건 AN이잖아. AN인데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N이니까 수열 AN이니까 초기 값은 얘는 무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오케이? AN에 대한 내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근데 AN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SN에서 뭘 빼주면 돼? SN-1을 빼주면서 문제를 해결했잖아. 그리고 나서 자, 극한을 씌워버립니다. 극한을 씌워버리는데 여기 있는 여기도 극한을 씌워버리고 여기서도 극한을 씌워버리는 거야. 근데 얘는 어디로 가는데? 알파로 가죠. 얘도 어디로 가는데? 알파로 가죠. 둘 다 수렴하잖아. 수렴하는 것들끼리 뭐한다? 빼는 거니까 당연히 어디로? 알파에서 알파를 뺀 값으로 수렴할 거고 이게 얼마인데?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항상 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정석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많이 실려있지 않으나 모의고사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자,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보이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보이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일반항이 0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됐죠? 됐어요? 자, 저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 일반항 판정이라고 얘기해요. 일반항 판정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일반항을 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얘는 급수는 시그마 n이 뭐 1부터 인피니트까지 an은 뭐다? 발산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잘 쓰는 학생들이 있고 잘 못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들어봐봐. 리미트 나 진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이야. 자, 이게 수렴하니 발산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승 얘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이런 것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라고 줄까요? 로그 2의 n 플러스 1분의 2n 수렴하니 발산하니 자, 가봅시다. 수렴에 발산해요. 수렴에 발산해요. 그래서 보잖아. 잘 봐요. 보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얘는 의미하는 바가 얘들아 하얀색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건데 하얀색 빼고 다잖아. 맞지? 0으로 가지 않는다잖아. 그러면 0으로 수렴하는 거 빼고 다잖아. 그럼 얘 어디로 수렴해요?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이 1로 수렴하지. 발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다시 0으로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전부 다 발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다시 내가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 하얀색이 아니다. 하얀색이 아닌 모든 색깔이 뜻하는 거야. 0으로 가지 않는다. 0으로 가지 않는 모든 경우를 다 뜻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넓은 경우야. 맞죠? 그 안에는 발산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돼요? 안 된다고. 안 되고요. 되면 안 돼요. 얘 어디로 가는데? 로그 2로 가지. 로그 2인가? 1로 가지. 1로 가지. 안 된다고. 1로 수렴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부 다 발산입니다. 오케이? 전부 다 발산입니다. 알았어요? 발산이니까 그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일반항 판정의 역할이 뭔데? 이 경우 아닌 걸 싹 다 발산으로 다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생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봐. 이제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경우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시그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n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1부터 인피니트까지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고 치자. 얘들아, 이거 어디로 가겠니? 라고 얘기하면 자, 일단은 순간적으로 봤을 때 모르네. 모르겠네. 왜? 0으로 가게 되면 뭐 해줘야 돼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절차는 뭐예요? 저거 다 하셔야 돼. 저거 다 하셔야 됩니다. 저거 다 하셔야 돼. 첫 번째 뭐야? AK 나왔죠? AK 나왔죠? AK 됐어요. 뭐다?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문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단계가 올 텐데 초장에 배울 때는 N과 K를 조금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 AK 먼저 구하고 SN 구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것분의 1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자, 얘가 주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AK가 주어졌으니까 SN을 구해야 됩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얘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더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유리화가 나와야 되겠죠. 유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수식이 누구로 변합니까? 누구로 변하느냐면 루트 K의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이 될 거란 말이야. 이까지 해되시죠? 잘했어요? 이까지 됐지? 유리화하면 되잖아. 유리화하면 되잖아. 됐죠? 마이너스 루트 K 더하기 루트 K 더하기 1. 두 번째 단계 SN까지 갔습니다. SN까지 갔습니다. 다 됐죠? 자, 계산 결과 얼마니 이거? 알지 이제? 알 거라고 봐.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됐죠? 이거 됐지? 그 다음 단계 뭐다? SN까지 구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가 N을 무한대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이 될 거니까 이게 얼마가 된다? 무한대로 가죠. 발산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거 됐어요? 이거 됐지? 0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어. 다 했어요. AK 구하고 SN 구하고 그
그리고 S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무한대로 딱 보내봤더니 얘가 되더라. 오케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발산하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랬어요? 자, 됐지? 다 됐어? 여기까지 됐죠? 참고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하긴 하는데 이게 내신 시험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가끔씩 등장했고 하니까 자, 볼게. 가봅시다.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놓읍시다. 그리고 기억을 해놓는 거야. 근데 궁금하지 않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쟤네들이 얼마로 갈까?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수렴할까? 발산할까? 궁금하진 않나? 우리 많이 배웠잖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5분의 1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무한대로 갑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죠?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무한대로 가는데 왜 무한대로 가는지 일단 내가 납득을 좀 시켜줄게. 자, 일단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어요. 3분의 1이 있어요. 4분의 1이 있어요. 5분의 1이 있어요. 7분의 1이 있고 8분의 1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볼게. 어떻게 있다? 7분의 1? 왜 6분의 1이 없지? 6분의 1, 야! 6분의 1 누가 빼먹었어? 6분의 1 빼먹었. 6분의 1 누가 빼먹었어? 네가 빼먹었지? 맞아요. 왜 빼먹었어? 6분의 1. 6분의 1 빠뜨렸네. 6분의 1. 어쩐지 개수가 맞더라. 됐지? 6분의 1. 다 됐어? 됐죠? 자, 그 다음에 9분의 1이야. 16분의 1입니다. 17분의 1이고 네,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데 뭐 집에 가서 해보겠지. 는 말이 되겠냐고 안 하겠지. 자, 가볼게. 여기서 이렇게 좀 봅시다. 4분의 1을 기점으로 2의 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다? 2개 있어요. 2개 있는 것보다 얘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큰 거 알겠어요? 자, 1 더하기 좀 공간 좀 줄여보려고 근데 이만큼 적었잖아. 이거 푼다고 이만큼 적었는데 이렇게 할까? 다시 드러내볼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지? 끊어. 8분의 1이 있어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얘보다 더 크죠? 오케이? 됐어?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얘가 더 크죠? 오케이? 그럼 볼게.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2의 세제곱분의 1이 몇 개 있는 건데 2의 세제곱분의 1이 2의 제곱계 있죠. 그래서 4개 있는 거잖아. 오케이? 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16분의 2의 4승분의 1이 몇 개 있는데 여기서 얘 빼서 더하기 1 해주면 되니까 8개니까 2의 세제곱계. 질서까지 일단은 오케이? 됐지? 어느 정도 발견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값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이 값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이 값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결국은 계속 얘네들을 누적해 나가면 2분의 1이 계속 더해질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잖아. 2분의 1이 계속 더해질 거니까. 그럼 위에 것도 당연히 그것보다 큰 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가 근데 이거 왜 가르쳐 주냐? 라는 건데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무한대가 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작은 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그것보다 큰 거는 무한대로 갈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비교 판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일단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방식으로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발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오케이? 발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발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발레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발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조금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요긴하게 쓰인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우리가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는데 이 급수가 따지고 보면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렇게 잘 생각해 봐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거 좀 해볼게. 봐봐. 이렇게 좀 봅시다. 시그마 n 플러스 1 분의 1이 있어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갑니다. 됐죠? 다 됐지? 요까지만 할게. 요 내용까지만 좀 할게. 지금 몇 시쯤 됐어? 한 30분 됐나? 40분. 잘 결국이라고. 그렇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해방이다. 해방이다. 일단 볼게. 다음 시간 좀 더 해야 되네. 자,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도 이그샘플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처음에 뭔가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고 시그마 k가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먼저 구하죠. sn을 구하고 난 다음에 얘를 무한대로 보내주는데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로 간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뭐에 의해서 1 집어넣고요. n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까지 납득하니? 이까지 돼? 그리고 무한대로 보내니까 누가 되는데? 무한대로 보내니까 sn이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이 얘기야. 이까지 됐지? 그러니까 얘 급수의 합이 얼마가 된다? 얘 급수의 합이 1이 된다. 이 얘기야. 이까지 납득하니? 가 됐지.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비춰봤었을 때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는 형태들, 우리가 고등학교 방식으로 했었을 때 구할 수 있는 형태들이 좀 지극히 조금씩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데 자, 어떤 형태의 부분들을 조금씩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급수의 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잡소리 좀 할게. 그냥 이제 왜 이런 것들밖에 안 되는지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자, 시그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나중에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1부터 얼마까지
인피니트까지 n의 제곱분의 1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언뜻 보기에 차수가 딱 한 개 차이 나는데 맞죠?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하고 이게 뭔 일이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이 그냥 느낌 정확한 이해다라기보다는 논리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뭐라고 얘기하지? 그냥 이해 비스무리한 거, 오케이? 이해 비스무리한 거. 얘는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니? n이 점점 증가하면 n이 점점 증가하면 여기 있는 이 각 자체도 어떻게 된다?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이건 이해 안 되면 뭐 어쩌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케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이렇게 딱 하는 거야. 계속 증가한다는 거 알았어. 계속 증가하는 건 알겠는. 계속 증가하는 거야.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위에 뭐가 있느냐? 딱 제한 범위가 딱 있는 거야. 제한 범위.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 증가하는데 경계가 딱 있는 거야. 위쪽 경계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보다 작다라는 거 알아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위쪽 경계가 있어. 위쪽 경계가 있어. 어떤 녀석이 계속 증가하는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증가하는데 위쪽 경계가 한 이 정도쯤 있어. 근데 이쪽 경계가 이 정도쯤 있는데 얘가 이까지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점근선 형태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맞아? 그래서 자 이러한 방식으로 얘가 수렴한다라는 거를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가 납득했어. 예,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위쪽에 있는 경계가 있어요. 위쪽에 경계가 있는데 이만큼 딱 붙어서 얘가 점근선 역할을 하면서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가하는데 위쪽 경계가 있다라면 얘는 뭘 할 수 있다?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증가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근데 이 경계 값이 여기 있는지를 일단 모르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다. 얘가 수렴하는 값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나 기억도 안 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일단 기억 안 나. 찾아봐. n제곱분의 1이 도대체 어떤 값으로 가는지 찾아봐.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급수에서 중요한 거는 자 뭐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 별로 안 어려워요. 얘네들 계속 더해 나가면 누구보다 잘하는데? 얘네들 계속 더해 나가면 증가하는 것까지는 알겠지. 계속 더해 증가는 하잖아. 그런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이 있어요. 얘가 커요. 뭐가 큰데? 밑에 게 크잖아. 얘가 커요. 밑에 게 크잖아. 얘가 커요. 밑에 게 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그냥 1까지 딱 적어버리면 누가 큰데? 밑에 게 크잖아. 근데 그게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어디로? 2보다 작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 값이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야.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급수의 합이라는 얘기는 얘는 극한이야. 구체적인 극한값 자체를 알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야. 정말 제한적인 몇몇 가지들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급수의 합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거기에 도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교대급수입니다.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호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교대급수 형태나 아니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등비수열이 구성이 되는 등비급수 두 가지 형태가 되는 얘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수의 합을 물어보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다라는 거고 교대급수 형태나 등비급수 형태 두 가지 형태라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꼴로 나온다? 보통 이렇게 나와요.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처럼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뿔마 형태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제 문제 살짝만 좀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다시 난 얘기해줬대. 장황하게 얘기해줬어. 이거는 발레가 이렇게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n제곱분의 1은 n제곱분의 1은 수렴해. 근데 수렴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뭘 알려? 이 반쪽짜리 수렴이잖아. 급수의 합을 내 잘 모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몰라도 상관없었단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춰봤었을 때 뭘 묻는 거야? 물어볼 수 있는 급수의 합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제한적으로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광범위하니까 수렴하는 게 비단 이것만 있겠어요. n 세제곱분의 1은 수렴하겠어요? 발산하겠어요? 수렴합니다.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가 이제 뭐가 된다? 수렴한다라는 얘기고 이런 두 가지 형태들만 급수의 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제 문제 좀 풀면서 정리 한번 하고 집에 가자. 2-2번입니다. 잠깐만. 확통해야 될 애들 있잖아. 확통해야 되지. 확통해야 되잖아. 확통해야 되지. 확통해야 되지. 확통해야 되네. 확통은 좀 남고 확통은 좀 남아야 돼. 확통 좀 해야 되니까. 자, 요거만 좀 합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기본 2-1번 봅시다. 기본 2-1번 조금만 할게. 2-1번은 1번 했고요. 2번만 남아 있습니다. 자, 시그마 얼마가 되느냐 하면 n이 2부터 어디까지? 인피니트까지 로그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위에 n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다음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뭐부터 돌려본다?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는지 먼저 돌려보고 0으로 가야지만 수렴할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렴할 자격 근데 좀 더 뭘 해봐야 검증을 해야 돼.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근데 얘가 로그 1로 가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수렴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하나씩 봐야 되겠죠. 하나씩 봅니다. 자, 하나씩 좀 보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정리를 조금 해줄 거냐 하면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녀석, 아래 있는 녀석 좀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시그마 K가 얼마부터? 2부터 N까지 K로 다 바꾸라 그랬어요. 로그 K 제곱. 근데 딱 봐도 뭔가 인수분해 해야지 될 것 같잖아. 그럼 하세요. 위에 있는 거는 K 제곱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 식을 뭐 쪼개시든지 뭘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쪼개기 전에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볼게. 어차피 1부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K 제곱은 K 곱하기 K제곱. 물론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야 해설은. 근데 우리 이렇게 좀 써먹어 봅시다. 로그. 자, 가볼게. K에 마이너스의 로그에 K 빼기 하나 짝을 맞추는 거야.
더하기 로그 k에 마이너스 로그 k 더하기 1. 어떡하세요?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 이항분리를 쓰겠다 이 얘기야. k번째 그 전번째 k번째 그 다음 번째 뺄셈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그마 여기에 k가 얼마부터 2부터 n까지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시작을 앞 번호에다가 sorry 여기다 대입해야 되고 얘는 어디로?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지. 여기가 앞이니까요. 그래서 얘는 결론이 어떻게 된다? 로그 n으로 납니다. 얘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그냥 집어넣으니까 빼기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도 2를 앞에다가 붙여줘야 되니까 얘로 붙여주면 되겠죠. n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 한번 봅시다. 자, 2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니까 로그 2 하나 나올 거고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 얘가 뭐냐? SN이다 라는 얘기예요. 얘가 SN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얘가 SN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건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실제로. 그러면 변형을 해야 되겠지. 적절한 변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적절한 변형은 그냥 모아버리면 되잖아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모아버리면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얘기죠.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얘는 어디로 가요? 로그 1로. 그래서 얼마예요? 0으로. 얘는 어디? 로그 2. 그래서 답은 로그 2다 이 얘기야. 오케이? 답은 로그 2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급수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을 조금 할 거고 진도가 느리지는 않아. 이 정도면 좀 빠른 편이에요. 좀 빠른 편이에요. 원래 한 1장을 2시간에 걸쳐서 2번 정도 하고 2장 급수를 한 3시간 정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시간 정도 한다고 보통은. 근데 이 급수를 좀 빨리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빨리 들어간 거고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줘야지 니들 나중에 9월달이나 뭐 8월 말에 문제풀이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좀 해줄게. 최대한. 자, 과제입니다. 1장 전체 나머지 다 푸시면 됩니다. 1장 전체 유제든 연습 문제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뒤에 남아서 뭔가 더 하고 갈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그 다음에 2장 있어요. 2장의 유제 1-1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1-1 정도는 하실 수가 있을 거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1-1, 2-1이구나. 2-1, 2-2 하시면 되겠네. 2-1, 2-1, 2-2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시면 되겠네요. 다 됐죠? 조금 쉬었다 갑시다.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적분만 해야 되는 애들 있잖아요. 미적분만 해야